소프트 이렇게 깜빡깜빡하다니. 또 가지세요. 합시다. 벡터 할게요. 드디어 재밌는 거 한다. 드디어 재밌는 거 합니다. 드디어. 기하라는 과목의 꽃이에요. 요것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과목이에요. 다른 거는 뭐 사실 기하를 안 배워도 뭐 약간 이렇게 어찌저찌 할 수 있는 단원이었다면 근데 왜 안 되지? 벡터 일단 그 프린트 밑에다 조금 써볼까요? 벡터입니다. 혹시 나는 물리 이제 선택 과목이 없나? 다 선택으로. 과학은? 과학도? 뭐 물리 원 이런 거 들어? 물리 골랐다. 다 물리야. 우리 물리 원에서 벡터를 배워요. 거기서도 이제 벡터를 배우는데요. 첫 단어에 벡터 나오는 거 맞나? 이미 이제 벡터를 어느 정도 알겠다. 거기서 벡터를 뭐라고 배웠냐면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면 아마 첫 수업 때 해봐서 알겠지만 평행사변형법 이런 거는 다 배웠겠다, 그치? 그쵸? 그런데 사실 수학에서의 벡터는 그렇게 쳐다보지 않아요. 이거는 물리에서의 벡터고요. 수학에서 벡터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벡터는 점의 이동이에요. 수학에서의 벡터는 어떻게 된다고? 점의 이동으로 다 해석을 하고요. 점을 평행 이동시킨다는 관점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점의 이동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평행사변형법을 배워서 알겠죠. 그러면서 뭘 하나 더 삼각형법 알려주죠. 모든 수학에서는 벡터는 삼각형법으로 계산합니다. 그게 무슨 말하는지를 조금 이해를 좀 시켜볼게요. 벡터는 다 저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점 A가 있어요. 우리 이제 물리를 해가지고 이제 벡터 표현 방식은 다들 알죠? 문자에서 위에 짝대기 화살표 이렇게 조그만하게 긋는 거 그런 거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점 A를 이렇게 생긴 화살표 방향으로 옮기고 싶어요.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그럼 어디로 옮겨져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누구나 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여기로 옮겨가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점 A를 저 화살표 방향으로 옮겨봐 하면 저기 마지막에 점 찍고 B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벡터예요. 이렇게 되는 이 상황 자체를 A, B 벡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A가 어디로 옮겨갔다? B로 옮겨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일단 그림을 그리고 시작할까요? 얘는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했죠. 두 단계로 나누어서 A를 여기까지 옮긴 다음에 어디로 옮겨라? 여기까지 옮겨라. 이 소리예요. 맞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친구를 표현하는 방식이 덧셈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A, B 벡터를 A에서 B로 옮겨가는 이 벡터하고 B에서 C로 옮겨가는 벡터를 써보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이동 관계를 다 해석한다고? 점의 평행 이동 관계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점 A는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A에서 C로 옮겨갔죠. 그래서 그냥 이거예요. 이게 벡터의 덧셈 끝이에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할 줄 아시면 돼요. 뭐든지 벡터 덧셈, 그러니까 벡터에 대한 연산은 다 무슨 이동 관계로 본다? 평행 이동 관계로 쳐다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A에서 B로 가고요. B에서 C로 가면은 결론적으로만 보면은 A는 결국에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어? C로 옮겨진 거기 때문에 둘이 더하기 하면은 AC 벡터가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 어려워요?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0 벡터 써보시겠어요? 0 벡터 0 벡터는요. 0 벡터는 그냥 안 움직인 거예요. 뭐 한 거라고? 안 움직인 거예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0 벡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이 0 벡터를 정의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벡터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이너스 A 벡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시죠. 자, 보세요. A를 B까지 옮겼다가 B를 다시 A로 옮겼어요. 어디서 어디로 갔다가?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다시 어디로 갔어요? A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되죠. A, B 벡터 더하기 BC 벡터입니다. BA 벡터죠. 이러면 결론적으로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0 벡터, 제로 벡터. 그래서 이러한 결론이 하나 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BA 벡터는 이항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AB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둘이 뭐하면 자리를 바꾸면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마이너스 벡터는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요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렇게 생긴 뭐 계산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방금 요 배운 논리에 따지면은 요 마이너스 벡터, 그러니까 얘들아 사실은요, 이 나중에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벡터의 뺄셈 이런 거 배워요. 그쵸? 뺄셈 배우는데 사실 벡터는 뺄셈이 없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2 빼기 3이라는 걸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배우죠. 2에다가 누굴 더했다. 마이너스 3을 더했어요. 이렇게 처음 배우거든요. 그 논리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뺄셈이라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써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벡터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AB 벡터 더하기 C 벡터가 되는데요. 요거는 방금 배운 논리입니다. 요 마이너스 벡터를 없애면 자리 바꾸기 하는 거 기억나시죠? 맞죠? 여기까지? 요건데요. 얘네들의 순서를 내가 잘 써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결국은 C에서 A로 갔다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라는 거니까 A에서 B로 가니까 최종적으로 C에서 B로 움직인 거죠.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모든 거는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빼기 벡터를 여러분들 아마 책을 보시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렇게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그런 거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이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이야기는 중간중간에 나오면은 그때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520번 들어가자마자 필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써볼까요? 어떤 벡터의 크기, 어떤 벡터에 뭘 씌워놨어요? 절대값 씌워놨죠? 영상 돌아가고 있지? 어떤 벡터의 크기, 요로 뭐라고 읽는다고? 벡터의 크기라고 읽어요. 크기는 말 그대로 길이를 구하시면 돼요. 뭘 구하면 된다고? 길이 구하시면 돼요. 그 화살표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결국에는 뭐 되게 거창한 문제를 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거창한 문제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냥 BF 벡터의 크기를 구해라. 즉 선분 BF를 구해라. 이 소리랑 똑같습니다. 해보시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은 몇 대 몇 대 몇이 성립해요? 2대 1대 루트 3이 성립하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즉 다시 한번 BF의 길이는 루트 3이다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다. 522번 한번 해볼까요? 522번. 벡터 누구가? 이거 오래간만에 보죠. 막 초속 몇 미터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한번 볼게요. OP 벡터가 초속 몇 미터? 2미터의 동풍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동풍이에요. 화살표 방향이 어디지만 서쪽으로 되어 있지만 동풍이에요. 동풍. 동풍의 뜻이 뭐냐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화살표 방향 서쪽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초속 2m를 나타내는 거래요. 그럼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초속 몇 미터? 2루트 2에 해당되는 무슨 서풍? 조심하셔야 돼요. 북서풍이니까요. 북서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안 돼요. 그쵸?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습니다. 요즘. 맞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OD 벡터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523번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벡터 몰라도 다 풀 줄 알아요. 여기까지는 벡터를 몰라도 다 풀 줄 아는 문제들이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AC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하래요. 그냥 길이 구해서 제곱하라는 소리죠. AC 벡터의 크기는 2루트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DF의 길이는 당연히 이렇게 적당히 만들어 보시면은 직각삼각형 하나 등장하죠. 높이가 2고요. 밑변이 2루트이니까 빗변 2루트 3이 되겠죠. 여기. 그래서 결국 2루트 2 제곱하고 2루트 3 제곱해서 더하기 하시면 되겠죠. 20 하시면 되겠죠. 응? AD가 맞아.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5에다가 여기 루트죠. 루트. 여기가 루트 9가 되겠네요. 그래서 더하기하면 14 하시면 되겠죠? 차분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제 524번 좀 보세요. 읽어보실래요? 처음 배우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너네가 처음 보는 단어들을 다 얘기해보세요. 시점, 종점, 또 딴 거. 처음 보는 거. 이게 뭐지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정육각형을 처음 본다. 아니 잠깐만. 문제 푸는데 이건 처음 봐요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 게 있는데
이 정육각형은 다들 알잖아요. 정육각형 뭐 그건 잘 아는 거고 시점 종점처럼 저런 거 처음 보는데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요거죠, 요거. 이거죠, 요거. 이미 다 알고 있나? 알고 있으면 더 좋고요. A, B 벡터 뭐한 거 찾으래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조금 적어볼게요. 시점, 종점은 솔직히 별로 어렵지 않아요. 써봅시다. 시점하고 종점은 그냥 한 방에 설명이 됐는데요. 여기에 A, B 벡터라고 하죠. 무슨 벡터가 있다? A, B 벡터가 있죠. 시점은 A입니다. 종점은 B예요. 이게 끝입니다.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시작하는 점, 끝나는 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 B 벡터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제 요 이야기 하겠습니다. 크기가 같은 벡터. 크기 말고 서로 같은 벡터. 뭐가 같은 벡터? 서로 같은 벡터고요. 그거를 표현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A 벡터하고 B 벡터가 똑같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걸 뭘 보고 하냐면요. 1번 어렵지 않습니다. 방향이 같아야 돼요. 뭐가 일치해야 된다고?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즉 평행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냥 얼추 맞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방향이 일치하다라는 거는 둘이 뭐하다는 소리예요? 평행해야 돼요. 평행.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약간 비슷한 방향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알겠죠? 서로 완전히 뭐 해야 된다고? 평행해야 되고요. 두 번째,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충족시키시면 돼요. 서로 뭐하고? 방향이 같고 그리고 뭐도 같다? 크기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별로 어려워지는 건 없습니다. 524번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정육각형의 각 꼭지점 또는 누구를? O를 시점과 종점으로 하는 뭐 중에서? 벡터 중에서 A, B 벡터와 뭐한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방향도 같고 크기도 뭐한 거? 같은 거를 찾아봐라. 이런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살표들을 다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딱 보기에도 몇 개 등장해요? 3개 등장하죠? 3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이야기들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52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 보는 단어 하나만 좀 얘기해 보실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 거? 단위 벡터. 또 있나요?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이야기? 더 없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뭐 표현해볼까요? 단위 벡터? 교과서마다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단위 벡터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 벡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센셜 벡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위 벡터는 무슨 뜻이냐면요. 크기가 1인 놈이에요.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단위 벡터의 뜻은 뭐다? 그냥 크기가 1이면 됩니다. 1번 해보세요. AD 벡터는 단위 벡터다. 맞아요? 네. 크기 1이니까 맞죠? 두 번째,
df하고 EB 벡터랑 마이너스 관계냐라고 물어봤어. df 벡터는 이렇게 생겼죠? 맞죠? EB 벡터는 이렇게 생겼어. 서로 크기도 같은데요. 크기는 같죠? 뭐가 반대예요? 방향이 반대죠? 맞아요? 맞는 이야기 되겠어. 돼요 여기까지? 세 번째 거 보실 거예요. AE의 크기를 한번 구해봐라. 요즘 뭐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2대1 밸루트 3 해보시면 얘는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4번 A, B 벡터랑 BC 벡터의 크기가 같냐? 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 5번 FE하고 BD는 같은 벡터냐? 즉 방향도 똑같고 크기도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맞아요? 뭐가 아니어서 안 돼요? 방향이 방향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들이 아니지요? 해볼까요? 해보세요. 전기도로 만든 무슨 면체? 정리는 접어서 점 찍어 보세요. 갑자기 초등학교 문제가 돼버렸어요. 접어서 점을 잘 표시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요. 얘를 밑변으로 할게요. 나랑 비슷하게 해보시죠. 쟤를 밑변으로 하는 정육면체를 한번 그려보세요. DH 이렇게 잡힐 거고 접어 올리면은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겠죠. 근데 옆으로 착 붙은 거니까 여기가 A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접혀 올라간 거니까 여기가 G가 되고요. 그 옆으로 싹 붙은 거니까 F는 A랑 똑같은 지점에 있어야 되고요. E가 여기 있어야 되겠네.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그렇지. 아니죠. 여기 A가 맞고요. 나부터 또 문제구만. 그치, 이렇게 접혀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F죠, 여기? 됐죠,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가 뚜껑이 돼요. 여기가 이렇게 접히면 여기 위로 가야 된다. 위로. 괜찮죠, 여기까지? 해보세요. BD 요 벡터하고요. 크기가 같고 뭐가 반대? 방향이 반대라고 했기 때문에 얘들아 방향이 반대라고 해서요. 그걸 평행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쵸? 방향이 반대라는 거는 진짜로 평행한데 진짜 정반대 방향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일단 눈에 확실히 들어오고 이 친구 하나 있죠, 요거 FE 벡터 내 눈에 하나 보여요, 그쵸? 또 있나요? DB 맞죠? 두 개 얘기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순서 잘 지켜서 쓰셔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아까 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문제는 뭐 워낙 쉽죠? 아까 알려준 대로 C에서 A 갔다가 A에서 B 갔다가 B에서 D 갔다가 D 하니까 그 C에서 어디로 가면 돼요? D로 가면 되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아까 했던 이야기예요. 맞죠? 59번 해보시죠. 59번.
529번 기억해보세요. 결국 A에서 A로 가면 되죠? 안 움직였죠? 맞습니다. 니은은 순서 잘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순서 AC 더하기 BA니까 저게 뭐예요? 하지 마시고 덧셈은 자리 바꿔서 해도 됩니다. 즉 BA 더하기 AC가 되는 거죠. 최종 BC 벡터가 되는 거죠. 앞에 두 개는 맞아요. 거기에다 빼기, 내가 빼기 마음에 안 든다고 했었죠. 그쵸? 더하기로 바꾸고 자리 바꿔 쓰면 되겠어. 그럼 결국엔 B에서 C 갔다가 C에서 어디 가면 돼? D 가면 되는 거니까 BD 벡터 이렇게 되겠어. 맞아요. 다음 디귿 한번 잘 엮어보세요. 잘 엮어보시면 이렇게 둘을 엮을 방법이 보이죠. B에서 D 갔다가 D에서 C로 가면 되니까 이거는 BC가 되고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얘랑 얘는 어떠한 관계예요? 방향이 뭐한 관계예요? 왜요? 왜 뭐 이상해요? CB 벡터랑 BC 벡터는 무슨 관계예요? 방향이 뭐한 관계? 정반대죠, 정반대.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0 되겠죠? 아니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게 다 지워집니다. 여기 다 필요 없는 놈이죠. 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도 맞다 틀리다? 맞다 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해보시겠어요? 이게 진정한 물리 문제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잔한 물에서 속력이 시속 12짜리 배를 타고 갔대요. 북쪽으로 강을 건널 거예요. 배가 이렇게 가요. 위로 몇 만큼 가요? 12만큼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배에 가해지는 힘은 오른쪽으로 가해지고 있어요. 몇 만큼? 5만큼 힘이 가해지고 있죠. 그럼 실제로 배가 진행되는 방향은 우리 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정확하게 배가 진행되는 방향은 이렇게 배가 진행하겠죠. 저렇게 꺾여서 갈 거고요. 그때 시속은 13이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돼요. 그래서 실제 움직이는 속력은 13이 된다. 괜찮죠? 여기까지? 해보세요. 531번. 중간에 누구 한 자만 뭐예요? 그렇지, 누구 하나만 빼기죠? 그래서 제 불편해서 왼쪽으로 넘겨서 한번 해석을 조금 해보도록 해보세요. PA 더하기 PC 벡터가요. PB 벡터 더하기 PD 벡터가 돼야 된대요. 이게 성립하면 사각형이 어떤 도형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점 P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잘 모르겠죠? 그냥 뭐 이거 바깥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바깥에다가. 그럼 여러분들 덧셈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PA 벡터랑 PC 벡터 이렇게 둘이 더하면 뭐가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그림이 되는지. 알려준 대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그 벡터는 뭐의 이동이다? 점의 이동이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지금 모양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쵸? 이래 적당히 무슨 이동하면 돼요? 평행 이동하시면 되겠어요. 해보세요. 내가 보여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BD는 여러분들이 해봐요. 이렇게 정확하게 평행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요 벡터랑 요 벡터는 어때요? 같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둘이 더한다는 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랑 똑같은데요. 그거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요 벡터가 PA 벡터 더하기 PB 벡터가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거랑 같은 방식으로 PB 더하기 PD 한번 해보세요. PB 더하기 PD 벡터 한번 여러분들 표현해보세요. 지금 요렇게 그림을 대충 그려 보시니까요. 여러분들 PA 벡터랑 요렇게 둘이 더한 벡터랑 요렇게 둘이 더한 벡터랑 서로 어때요? 저 모양이 달라 보이죠? 방향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맞아요.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둘의 방향이 어떻게 되게끔 만들어라. 같아? 지게끔 만들어라. 요 소리죠. 지금 두 벡터가 같은 거니까. 두 벡터가 뭐하니까? 두 개의 벡터가 뭐하니까? 같으니까 크기도 뭐하고? 같고 방향도 같게 만들어라. 요 소리죠. 그거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안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크기가 같은지도 모르고 방향이 언제 같은지도 모르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방법을 찾으세요. 이걸 지금 더하기로 바꿔놓으니까 지금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식을 어떻게 바꾸는 게 훨씬 나을지? 지금 더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빼기를 살려서 한번 써보시죠. 빼기를 살려서. 그럼 PD를 한번 넘겨보시면 되겠어요. PD 벡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우리 빼기 벡터는 자리 바꾸면 더하기 되죠. 맞아요. 그럼 이거 자리 바꾸면은 DP 벡터 더하기 PA 벡터가 되고요. 그럼 얘도 CP 벡터 더하기 PB 벡터가 되겠어요. 이렇게. 맞죠? 결국에는 뭐랑 뭐가 같으면 돼요. DA 벡터하고 CB 벡터가 서로 똑같으면 되죠. 맞아요. 그럼 요 그림에서 해석해 보시겠어요? 누가 같다고? DA 벡터랑 CB 벡터 서로 뭐한 거니까? 같은 거니까 크기도 뭐하고? 같고 방향도 같습니다. 무슨 사변형? 평행사변형이 되죠.
정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거는 지금 당장 하기 좀 처음부터 하기 좀 어렵다, 그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를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532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내가 안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은 요 x 벡터하고 y 벡터를 각각 a하고 b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즉 그냥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예요, 맞죠? 적당히 연립방정식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배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네, 괜찮습니다. 이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그냥 내 맘대로 2배 해도 된다고 안 된다고? 아,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돼요. 2x 벡터 더하기 5y 벡터가 b 벡터가 되는 거니까 두 벡터끼리 뺄셈을 진행을 하면 그대로 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벡터는 y 벡터는 2a 벡터 빼기 b 벡터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되겠어요? 요거를 다시 집어넣어서 x 벡터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요 첫 번째 식에다 넣을까요? 첫 번째 식에다가 x 벡터 더하기 3의 2a 벡터 빼기 b 벡터가 a 벡터다 이렇게 해서 다 넘겨버리시면 x 벡터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연립방정식 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a 벡터 더하기 3b 벡터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y를 몇 배 해서 2배 해서 다시 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요렇게 둘을 빼달라고 했으니까 x 벡터 마이너스 2y 벡터는 마이너스 9a 벡터 더하기 5b 벡터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자체가 어렵지는 않죠? 귀찮을 뿐이지 그냥 열심히 주도장창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535번 똑같은 문제예요. 아까랑 똑같은 문제예요. 열심히 연립하셔가지고 답 내시면 돼요. 차분히 찾아보세요. 잘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x 벡터가 3a 벡터 빼기 b 벡터 나왔죠? 그걸 처음 식에다 다시 넣게 되면은 여기서 y 벡터라는 거는 원래 있던 4a 벡터 더하기 b 벡터에다가 x 벡터
3a 벡터 빼기 b 벡터를 다시 갖다 빼면 되겠죠. 즉 요거는 a 벡터 더하기 2b 벡터 이렇게 튀어나올 거고요. 마지막 마이너스 2x 더하기 5y 해라. 요 소리입니다. 마이너스 2에 3a 벡터 빼기 b 벡터 더하기 5에 a 벡터 더하기 2b 벡터를 계산하라는 거고, 즉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12 b 벡터다.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열심히 계산하시면 돼요. 어려운 이야기들이 아니겠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열심히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연립을 하시고 열심히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536번이 별표 5억 개예요. 요 논리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사실 너네가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까지가 너무 오래까지는 아니야. 그걸 이해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할 건데, 자, 옆에다 그림 좀 잠깐만 그려볼래요? 무슨 평면이 있어요?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자,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 무슨 점이 있어요? 원점이 있어요. 그쵸? 내가 벡터는 무슨 이동이라고 했었지? 점의 평행 이동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자, 그럼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 점 5를 벡터에서 옮길 거예요. 뭐 할 거라고? 옮길 거야. 알겠지? 그런데 어떻게 옮기고 싶냐면 요 평면 전체에다가 옮기고 싶어요. 뭘 하고 싶은 건지 이해돼요? 즉 다시 얘기를 하면은 이 점을 여기에다가도 옮기고 싶고, 여기도 옮기고 싶고, 여기도 하고 싶고, 여기도 온갖 군데를 다 옮기고 싶은 거야 지금.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내가 질문 하나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만 해보세요. 그렇게 옮기려면 벡터가 몇 개 필요한지 찾아보세요. 최소 몇 개의 벡터가 있어야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조금만 해보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최소 2개입니다. 그걸 써보실래요? 이 5를 이 평면 전체를 내가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벡터는 최소 2개입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게 증명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수준에서 증명이 안 되고요.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너네 이공계 지원할 거니까 너네 과 어디로 가고 싶은지는 대충 좀 정해봤어? 현 어디 가고 싶어? 생명공학. 하영이는? 수민이는? 어디? 나중에 공대를 가시면요, 또 사람 일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여기 가고 싶어요 했는데 막상 고상 가니까 여기는 못 갈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또 바뀌는 일도 생겨.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과에 가려면 갈 수 있지. 그런데 아니요 선생님, 저는 대학에 조금 욕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그 과를 포기하고 이제 대학 레벨을 올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공대에 가시면은 선형대 수학이라는 과목을 하나 배웁니다. 이걸 줄여서 선대라고 불러요. 선형대 수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요 선형대 수학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학문이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요거예요. 선형대 수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배우게 되면은 벡터부터 시작을 해요. 벡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워서 아직 안 배웠죠. 그쵸? 나중에 벡터를 이렇게 좌표로 표현해요. 뭘로 표현한다고? 벡터를 좌표로 표현해요. 이 좌표로 표현한 거를 세로로 세워가지고 뭐 해가지고? 세로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둘이 붙이는 행렬이라는 걸 배워요. 너네 1학년 때 행렬 했어 안 했어? 맞네. 너네 다 했던 애들. 너네 행렬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배웠죠? 그냥 이거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계산하고 뭐 이것저것 했잖아요. 그쵸? 행렬의 기본적인 뜻이요. 요 뜻이에요. 요렇게 두 개가 벡터 두 개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죠? 행렬은 벡터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2x2 행렬일 때, 2 곱하기 2 행렬일 때, 2 곱하기 2 행렬일 때, 요게 벡터 A 벡터고요. 요게 B 벡터예요.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 2 곱하기 1 행렬을 곱하면 결과가 뭐가 되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몇 곱하기 몇 행렬에서 2 곱하기 2 행렬에서 몇 곱하기 몇을 곱하면 2 곱하기 1 행렬을 곱하면 결과가 2 곱하기 1 행렬이었던 거 기억나요? 여기까지? 좀 오래된 이야기다, 그치? 그래서 이 행렬 A에다가 얘도 보니까 세로로 세워진 거니까 얘도 벡터겠죠, 그쵸? 벡터 X를 곱하게 되면은 요 결과가 벡터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써보면 AX는 B라는 벡터가 껴있기는 하지만 모양상 몇 차 방정식이 하나 등장해요. 약간 1차 같은 느낌이 등장하죠. 이런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사령대 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면 그런 거 배워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2차원 평면, 몇 차원 평면? 2차원 평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 이건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 이야기를 너네가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가면 왜요? 왜 그걸 그렇게 해요? 라고 이야기가 나올 거야.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이 상황 보고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돼요. 몇 차원 평면을 다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2차원 평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한 벡터가 최소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해요. 하나면 안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생긴 벡터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럼 내가 저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냐면은 얘밖에 없어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죠? 이 벡터를 적당히 곱해가지고 조금 더 늘리면 여기까지 갈 거고, 조금 더 늘리면 여기까지 갈 거고, 조금 더 늘리면 여기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벡터가 몇 개만 주어진다면 너네한테 한 개만 만들어진다면, 하나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평면을 못 만들어내요. 직선을 만들 수 있어. 뭐 만들 수 있다고? 직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벡터를 하나 더 들고 있다고 칩시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너네가 어떤 짓거리를 할 수가 있냐면 이 벡터의 크기를 고정을 해가지고 이 벡터를 크기만 잠깐 늘려가지고 두 벡터를 덧셈해 보시는 거예요. 뭐 해본다고? 두 벡터를 덧셈을 해보시면 여기서는 이해하기 편하게 평행사변형법으로 좀 볼게요. 무슨 사변형법? 평행사변형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이거랑 평행한 선을 하나 긋게 되면 요 벡터는 이렇게 둘이 더한 벡터는 이렇게 만들어지죠. 조금 더 늘리면은 이거랑 이거 더한 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해돼요? 그럼 요 벡터에 의해서 직선이 몇 개가 더 만들어졌어? 하나가 더 만들어졌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얘를 크기를 조절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요? 이 벡터의 크기를 내가 조금 더 뭐하면은 늘리면은 이 선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맞지? 이 벡터의 크기를 조금만 뭐하면은 줄이면은 이 선이 만들어져요.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결국 이 평면 전체를 다 채울 수 있어, 없어? 다 채울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벡터가 2차원 평면을 만들어내려면 벡터가 최소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한데 그냥 2개도 아니네. 잘 생각해보세요. 어떠한 2개가 필요하겠어요? 네,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는 두 벡터가 필요해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 서로 같지 않은 벡터입니다. 두 벡터. 서로 무조건 달라야 돼. 서로 다른 몇 개의 벡터가 있으면은 2개의 벡터가 있으면은 우리가 평면 전체를 만들 수 있다 없다? 평면 전체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은 여기서도 그대로 쓰이는데요. 잘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하라는 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요 무슨 벡터를 AD 벡터를 A, B를 적당히 곱하고 A, C를 적당히 곱해가지고 더했을 때 이렇게 생긴 벡터를 만들어내래요. 맞아요. 그림으로 그리기는 정말 어려운 작업이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내가 방금 했던 요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 평면 전체를 만들어내려면은 서로 다른 벡터 몇 개만 필요하면 된다고? 2개만 우리가 세팅하면 돼요. 서로 각게 다르게 세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소 단위가 되는 2개의 벡터를 잡아보면은 요렇게 2가지 정도로 우리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여기까지? 이러면 무조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이러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A, B 벡터를 표현해보죠. A, B 벡터 해석하시면 돼요. A 벡터를 어떻게 옮겨갔냐라고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짓거리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A, B 벡터를 어떻게 가면 되냐면 여기 들렸다가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벡터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완전히 이해가 가죠. A, B 벡터는 식의 구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갔죠. 무슨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에다가 요 방향으로 몇 칸 갔어요? 2칸 더 갔죠. 그래서 EA 벡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이거랑 비슷한 논리로 AC 벡터 한번 써볼래요? 여러분들이 AC 벡터는 어떻게 가면 되는지? 이거 되게 강력한 도구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뭐 어떻게 해석을 하셔도 좋은데요. 뭐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여주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한 칸이에요. 그렇죠? A 벡터에다가 위쪽으로 2칸 더 가면 되죠. EB 벡터만큼 추가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맞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AD 벡터 한번 표현해 볼래요? AD 이번에 AD 벡터는 오른쪽으로 몇 만큼 가고 그렇지 그거 하시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4번 가고 위로 그렇지 200 이렇게 우리가 잘 써놓은 식을 저기에다 그대로 다 대입해서 개수 비교하시면 끝납니다. 문제. 즉 4A 벡터 더하기 2B 벡터가 P의 2A 벡터 빼기 B 벡터에다가 Q의 A 벡터 더하기 2B 벡터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두 벡터가 똑같으려면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2P 더하기 Q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P 더하기 2Q B 벡터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저으로 비교하면은 요게 4면 되고요. 요게 2면 됩니다. 요 둘을 연립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P 더하기 Q가 4고요. 마이너스 2P 더하기 4Q가 4가 되면서
더하기를 해보시면은 5Q가 8이다. Q가 몇 분의 몇? 그렇죠. 5분의 8이 나와요. 숫자가 좀 지저분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열심히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P는 4-5분의 8이니까 5분의 12가 되고요. 그래서 P는 몇 분의 몇이다? 6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뭔가 얘 두 개의 벡터로 얘를 표현하기 좀 껄쩍지근하다. 잘 모르겠다. 하면은 지금처럼 최소 단위가 되는 몇 개의 벡터를 잡아라. 두 개를 잘 잡으시면 크게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지 않답니다. 537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하고 짧게 쉬는 시간 줄게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림 잘 그려보실까요? 그림? (0,4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E자리인 P가 있죠. 그쵸? 이때 OQ 벡터의 정의를 한번 잘 보세요. OQ 벡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OP 벡터에다가 뭐를 나눴어요? OP 벡터에 크기를 나눴어요. 맞죠? 맞아요. 여기까지.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구해보세요. OQ 벡터의 크기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세요. 아까 우리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요거 A 벡터 이렇게 있었죠, 그쵸? 맞죠? 4A 벡터는 어떻게 했냐면은 요거 값만큼 3번 더 가면 돼요. 그러니까 최종 이게 4A 벡터가 되죠, 이렇게가.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벡터에다 무슨 배를 한다는 거는 실수배를 한다는 거는 방향을 바꿔요, 안 바꿔요? 방향은 안 바뀌어요. 뭐만 바뀌어요? 크기가 바뀌죠. 실수배 한 것만큼 크기가 변해요. 그쵸? 그 논리를 생각을 해보시고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OQ 벡터의 크기는 얼마예요? 예, 1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1이에요. 왜 그럴까요? 원래 OP였던 놈을 그 크기로 똑같이 뭐 했으니까 나눠버렸으니까 결국 크기가 1이 됐겠죠. 아, 그래서 OQ는 무조건 크기가 1이에요. 아주 큰 힌트를 드렸습니다. OQ 한번 그려보세요. 점 Q가 뭘 만들어내는지 한번 그려보세요. P가 어디 있든지 간에 반드시 크기는 1이에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두 벡터는 똑같아요. 그걸 자꾸 잊어먹으시는데 두 벡터가 같으면요 당연히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P가 여기 있다고 해서 Q, OQ 벡터는 그럼 여기 크기가 1인 이런 데 있으면 되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게 알겠죠? 당연 만약 P가 저쪽에 있으면은 방향도 같고 크기도 1이니까 당연히 여기 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1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Q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크기가 몇으로 고정이니까 1로 고정이기 때문에 원의 일부분을 그려내야 될 거예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얘가 최대한 벌어졌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여기겠죠? 여기? 이렇게? 얘가 최대한 벌어졌을 때는 P가 여기 있을 때입니다. 맞죠? 그럼 같은 놈을 최대한 벌어졌을 때는 저쪽이 되겠죠. 조 사이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OQ의 길이는 얼마여야 하니까 1이어야 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1짜리인 부채꼴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P가 어쨌든지 간에 Q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죠. 구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중심각의 크기만 잘 찾으셔서 답 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중심각의 크기만 잘 찾으시면 돼요. 요 길이가 4고요. 원의 반지름 얼마라고 했으니까 2라고 했으니까 저 직각삼각형은 30도짜리인 직각삼각형이 될 것 같네요. 한쪽이. 근데 그게 몇 개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2개 붙어 있으니까 중심각의 크기는 60도, 즉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반지름은 1짜리이기 때문에 2분의 1 R제곱 세타 해서 잠깐만 도형의 길이 구하는 호의 길이 구하는 거죠. 호의 길이 얘는 R 세타다, 즉 3분의 파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금만 짤막하게 쉬고 할게요. 학교관 첫 주여서 그런 거 다들 힘